2부 첫 순서 마켓세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이슈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그 결전이 27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는데 첫날 따상이 가능할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테린페이퍼가 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뉴스 전해졌고요. 에코프로 BM이 임원의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가 적발이 됐다라는 전일 한 언론사의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 장 마감을 앞두고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전일 회사 측이 저녁에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오늘 주가의 반등 여부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중에 첫 번째 이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린 날이 1월 27일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벤트 결과들이 좀 확인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드디어 상장이 되는데 상장을 앞두고 증권가에서 많은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주가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대표님? 네, 네. 요즘 경제 언론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사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네.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39만 원에서 한 61만 원 정도 선을 많이 이제 점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제 봐야 되는데 우선 상장 초기에 오버슈팅에 대한 기대감, 네, 이것이 일단 작용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에 대한 브레이크가 뭐냐 하면 ETF에 편입되는 자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약간 네. 브레이크가 지금 걸리는 상황이고 세 번째 사항도 중요한데요. 아까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외부 시장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FOMC로 발표도 있었고 수급 상황도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외부 수급 상황에 대한 그래서 또 브레이크, 네. 이거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말 LG에너지솔루션이 적정 밸류에이션이 언제쯤 잡힐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든지 어떻게든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 요 네 가지가 주요 포인트인데 그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사실은 엑셀레이터인 거고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 본다면 따상까지는 굉장히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 그리고 50만 원을 넘는 선에 대해서도 약간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51만 원이 넘으면 중국의 CATL하고 상대 비교를 해봤을 때 CATL보다 높아? 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40만 원대가 아마 적정선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상장 당일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주가 흐름이 어떻게 펼쳐질 네. 거냐 이 부분도 솔직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1조 원대 패시브 자금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되면은 패시금 자금 유입에 따른 또 영향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지수 편입이라는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 사실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죠. 왜냐하면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죠. 반대로 ETF가 주요 지수에 들어가는 건 또 사실 보면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네. 우선 가장 빠른 그 패시브 유입은 2월 9일입니다. 2월 9일에 보면 FM 가이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자금 유입이 있고요. 이때 6,600억 정도가 있는데 두 번째 그 패시브 유입은 2월 14일입니다. MCSI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자금 유입인데 3천억 정도 되고 마지막으로 3월 10일 그리고 6월 달까지 있는데 총 합치면 약 1조 2천억 정도의 패시브 유입이 있습니다. 요때 이제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ETF나 패시브 자금 유입이 되면 이 지수 변동이 되면서 이미 25일 날 한국거래소에서 미리 공시를 했어요. 미래에스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하고 NH아몬디에서 지수위원회를 열어서 너무 큰 종목이 들어오니까 이빨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ETF에 대한 기초지수 조정을 이미 한 상태고요. 이런 조정 지수가 있으면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LG화학에서 자금이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보는 분도 그 부분에 대한 그 자금 유입을 또 한번 지켜보는 것도
LG 화학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시초가에 파실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 청약을 받으신 네. 분들은 당일에 팔아야 하나, 그러면 좀 얼마에 팔아야 하나, 네.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패시브나 인덱스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당분간 주가 상승 여력이 또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이제 성장하는 흐름을 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현명하게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네, 역대 사례를 보든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첫날 팔아야 되는데 역대 작년에 이제 대형 IPO 기준으로 보면 10분 이내 팔아야 됩니다. 아, 그럼 거의 시초가에 근접해서 네, 팔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이 이제 작년 경우를 보면 대형주였던 카카오뱅크, SKIT,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 시초에 22% 15% 올랐기 때문에 그때 파는 것이 일단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유리하고, 또 하나 이제 이 LG 에너솔루션에 봐야 될 종목 그 대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체 그 주식 중에서 LG 화학과 그 우리 사주가 85%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 불리는 건 14.5%인데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8.85%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 호재입니다. 예. 그래서 시초에 파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패시브 자금 유입입니다. 당장 2월 9일부터 2월 14일 그리고 3월 달까지 패시브 자금 유입 사항을 보면 이게 호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지켜보고 파는 것도 또 하나의 타이밍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타이밍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긴 호흡으로 가는 거죠.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시점이 언제냐? 대략 20일에서 30일 안팎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장 상황과 패시브 자금 유입과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는 시점, 2월 말쯤이 되겠죠. 이때 한 번 더 시점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상장 후 한 달 그렇습니다. 정도의 예.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 네. 나올 거다. 나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라는 분들은 그때가 적정 시점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과연 따상을 가게 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시효과부터 많은 분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의 시나리오 매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나는 좀 취향에 맞춰서 이게 잘 맞을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지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제 또 시장에서 제지주들이 장중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테린페이퍼가 조만간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한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졌습니다. 공모 절차에 이제 돌입을 한다고 하는데 제지주도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업종과 섹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이 제지주는 투자 매력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데 테린페이퍼 같은 경우는 제지주가 네. 이제 이 산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지주는 원지가 있고요. 원지가 있고 판지가 있고 상자까지 가는 이 세 가지 구조가 이 현재 제지의 그 주요 이제 산업 구조인데, 이 테린페이퍼는 말 그대로 원지부터 판지 상자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원지 업체는 사실 믿게 되지 않아요. 국내 빅5 정도 있고요. 많이 M&A가 됐어요. 그래서 원지 업체가 사실은 가장 가치주가 될 것 같고, 네. 판지주는 그보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상자 기업은 거의 뭐 엄청납니다. 여기는 굉장히 레드오션이고요. 근데 테린페이퍼는 이 세 가지 다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그 골판지 시장 규모가 약 4조 정도 되거든요. 4조 정도 되는데 이 4조 정도가 업계의 모바일 쇼핑이나 뭐 새벽 배송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많이 뜬 건 사실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원자재 값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가 계속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미 가치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주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전체 시장 상황상 앞으로도
여력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지 섹터도 지금 꾸준히 가격 인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자 네. 투자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가격 인상에 따라서 향후 실적이라든지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소들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우선 국내 전체 제지 시장에서 인쇄용지는 굉장히 죽어 있는 네. 상태고 우리가 보는 거는 말 그대로 골판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뭐 잘 알듯이 특별박스 같은 게 이제 하면서 이제 커진 시장인데 지난해 말부터 사실 제지주가 다시 상승세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현재 보면 골판지 업체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골판지 업체는 국내의 아시아 제지나 신대양 제지 같은 빅5가 M&A를 통해서 일종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예요. 이 시장을 장악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가격 협상권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도 좀 쉬운 상태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에서 윤리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네. 대기업에서도 오히려 그 골판지 업체한테 이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까지 말할 정도로 가격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의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 때문에 원가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면도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향후의 중요한 포인트는 원재료 상승 구간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제주주 가치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산업 구조적으로 제지업체들이 가격 주도권과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구나. 그러니까 쉽게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익률도 계속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주주를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네. 이 구조가 쉽게 깨지지 않는 이상 제주주는 지금처럼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입장이라면 지금 제지주 하나 정도는 가져간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테림퍼피 같은 경우는 네.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장한다는 것은 물론 주인이 바뀌면서 엑시트를 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네. 테림주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괜히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주주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 존재하는 그러면 제재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테림 포장이 있을 거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테림페피 아까 이야기했고요. 대형 포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율촌화학, 테림 포장 이렇게 있는데 대형 포장은 골판지 원단하고 원단 상자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율촌은 조금 농심에만 국해되어 있습니다. 농심에 있는 연포장 골판지 전문업체다 보니까 농심하고 좀 연동이 되어 있고요. 테림 포장은 그나마 여기서 굉장히 개방성이 더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을 해서 가치주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이슈, 제지주들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 매력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에 맞는 전략들 들어봤고요. 마켓세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